42의 나이의 예원은 매일같이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남편 정우는 가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새벽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무심히 신발을 벗어던지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집을 나갔다. 아이들의 학원비, 학교 준비물,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는 온전히 예원의 몫이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설거지를 하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아내며 피부는 늘 갈라졌다. 대리운전으로 새벽까지 핸들을 잡으면 손마디는 시리게 얼어붙었고 건물 청소를 하다 보면 세제 냄새가 옷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면 들어있는 건 반쯤 시든 채소와 달랑 몇 개의 달걀 뿐이었다.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씩씩하게 버티는 게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예원은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두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다 국물이 쏟아져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보고 예원은 다급히 달려갔다.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작게 대답했다. 엄마가 또 고생할까봐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 그 순간 예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단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죄처럼 여겼던 것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예원은 꾹 삼켰다. 아이들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다. 그날 밤 예원은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차갑고 쓸쓸했다. 손바닥을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이 무너지는 건 괜찮지만 아이들의 꿈까지 무너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새벽이 가까울 무렵 그녀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던 교재였다. 손때가 묻은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해. 아이들도 예원의 결심을 눈치챘다. 다음날 저녁 세 사람은 낡은 탁자 위에 책을 펼쳤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지만 서로의 얼굴을 비추기에는 충분했다. 엄마, 우리도 같이 공부하자. 그 말에 예원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처음엔 글씨조차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오래 굳은 손가락은 펜을 쥐는 것도 서툴렀고 글자들은 자꾸만 비뚤어졌다. 하지만 한 줄, 두 줄 적어 나갈수록 마음속에는 오래 잊고 있던 힘이 되살아났다. 예원은 자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느꼈다. 비록 거칠고 늦은 걸음이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원의 삶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새벽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해가 뜨기 전이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들 교복을 챙겨주고 나면 잠시 눈을 붙일 틈조차 없었다. 다시 청소 용역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낡은 청소 도구를 끌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무릎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이 욱신거렸다. 그러나 손에 쥔 빗자루가, 걸레가 그녀에게는 작은 자존심이었다. 나는 무너져도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식탁 대신 책상 앞에 모였다. 아이들이 문제집을 펴면 예원도 두꺼운 부동산 관련 교재를 펼쳤다. 민수는 엄마에게 말없이 연필을 깎아주었고 소연은 하이라이트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고단한 일상이 잊히고 마치 셋이 한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는 동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예원은 머리에 넣은 지식이 금세 빠져나가는 것 같아 불안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중얼거림에 소연은 단호히 말했다. 엄마는 할 수 있어. 우리도 믿는데 엄마는 더 믿어야지.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다. 아이들의 믿음이야말로 예원이 다시 걸을 힘이었다. 정우는 여전히 집을 등한시했다. 생활비는커녕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면 다행이었고 그마저도 술 냄새와 함께였다. 한때는 남편의 외도 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허무가 남았다. 저 사람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결국 어느 날 정우는 차갑게 말을 꺼냈다. 예원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도 힘들잖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 말 속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예원은 눈을 감았다.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손끝이 떨렸지만 예원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이혼 후 예원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새벽에 학원에 나가 시험 대비 특강을 듣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다시 아이들과 책을 폈다. 시간은 늘 모자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가벼워졌다. 정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오직 자신과 아이들만 생각하면 되었다.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다. 시험장에 앉아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때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그러나 곧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할 수 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려갈수록 지난밤의 고생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흘린 눈물, 청소하다 무릎이 퉁퉁 부은 날, 새벽 운전대에 매달리며 버틴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합격 발표날, 예원은 긴장된 손길로 홈페이지를 열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뜨는 순간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예원은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정직함과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자 고객들은 오히려 마음을 열었다. 그중 한 명, 노신사 석진은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그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팔기 위해 사무소를 찾았는데 예원은 성심껏 발품을 팔았다. 며칠 후 성공적으로 계약이 마무리되자 석진은 미소를 지었다. 요즘 보기 드문 분이군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중개인은 흔치 않더. 예원은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다. 석진은 이후에도 종종 사무소를 찾아왔다. 부동산 이야기를 핑계 삼아 차 한 잔을 건네고 가끔은 자신의 지난 삶을 나누기도 했다. 예원은 그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내가 다시 누군가와 새로운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날 밤 아이들은 눈치를 채고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 말에 예원은 웃음 속에서 눈물을 삼켰다.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짐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예원은 사무소 앞 화단에 꽃씨를 심고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였다. 새삼스레 깨달았다. 나는 이제 매일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있구나. 그때 불쑥 나타난 한 그림자가 예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얼굴이었다. 정우였다. 예원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그는 예전보다 초라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예원아, 잘 지내지?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예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래, 덕분에 잘 지내.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는 함께했던 집, 아이들, 그리고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그와 상관없는 세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어색한 미소만 남긴 채 발걸음을 돌렸다. 예원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한 장의 지난 기록일 뿐. 그녀는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고 다시 꽃씨를 심었다. 며칠 후 사무소에 석진이 찾아왔다. 그는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무소 분위기가 좋아서 이 꽃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원은 순간 말을 잃었다. 화분 속 작은 초록 잎사귀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듯 싱그러웠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예원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엄마,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소연도 거들었다. 맞아, 이제 진짜 우리 집에 봄이 온 것 같아. 예원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예원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내 곁에 다가온 따뜻한 인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펜 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그녀의 삶은 한때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조각들을 주워 담아 다시 이어붙였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예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흩날리는 벚꽃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원의 마음을 축복하는 듯 했다. 다시 쓰는 봄날, 이제 내 앞에 펼쳐진다.